자, 그러면 이 북런던 엑시값. 예, 이건 뭐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위 싸움을 아스날과 토트넘 사실 근데 다른 팀들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맨유, 뭐 웨스트햄 다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유력해 보이는 두 팀 간에 최근의 선수나 팀들 이 기대 득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상황별 기대 득점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총 5가지 항목이고요. 오픈 플레이, 코너킥, 그리고 다이렉트 프리킥, 여기에 PK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득점, 그리고 XG 값을 바로 이제 또 실제 득점이랑 바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좋아요. 자, 첫 번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이 XG 값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이제 골보다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36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32골밖에 못 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대 득점을 기반으로 한다면. 네. 근데 이제 토트넘은 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습니다.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결정력이 아무래도 토트넘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맞아요. 네. 결정력은 아스날은 나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슈팅은 아스날이 더 많아요. 그러네. 한 40개 많이 때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자체가 토트넘이 더 많다는 거는 공격진의 집중력 자체나 퀄리티, 그 다음에 결정력 이런 게 아스날보다 토트넘이 확실히 높다는 거죠. 네, 저는 맞아요. 저 슈팅 횟수가 그거인 것도 같아요. 아스날 아르테타가 올 시즌 발전한 부분이 슈팅을 이제 여러 선수들이 때릴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옛날에 아니지. 이번 시즌 초반에 제가 그만 좀 때리라고 그랬던 토마스 파티 슈팅을 좀 많이 때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한 선수가 많이 시도하는 것보단 여러 선수가 많이 시도하는 게 나은데 그렇지. 스미스 로우도 안쪽 들어와서 때리고 사카도 때리고 풀백들도 가끔 때리고 파티도 때리고 최전방에 저기 라카제트도 때리고 전반기 때 오바메양도 때리고 외대구르도 가끔 왼발 때리고 하다 보니까 슈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XG 값에 마이너스 4.28에 제가 볼 때 절반은 왠지 오바메양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가봉맨이 있을 때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시즌 기록이니까. 이건 시즌 기록이니까. 그리고 아스날이 좀 한창 안 좋았다가 딱 좋아지기 시작할 때쯤 바뀐 플레이 스타일 중 하나가 열림 때립니다. 그렇죠. 그 이전까지 슈팅을 되게 아끼는 듯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여기에 조금 저는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뭐 슈팅이 많은데 골이 적다라는 거를 사실 되게 단순하게 보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래도 유의미한 이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한번 보는데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실제 기대 득점과 득점의 차이가 토트넘보다 아스날이 크다라는 건 결정력 부분은 분명히 토트넘이 좀 좋다. 위에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고. 자, 코너킥 상황인데 코너킥은 아스날이 꽤 괜찮습니다. 올 시즌에 아스날이 세트피스가 좀 좋아요. 그 세트피스 코치도 이제 또 들어온 사람이 잘하고 있잖아요. 네. 좀 근소하긴 하지만 약 한 골 정도.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는 아스날이 많이 득점을 했고 토트넘은 반대로 이 기대 득점 그러니까 이건 넣어야지. 그리고 이건 넣을 수 있지라는 그 상황에서 득점이 터진 게 너무 저조했다. 세 골밖에 없어. 상황만 보면은 사실 XG 값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스날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득점이 몇 개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 몇 개 있어. 토트넘은 코너킥 3골 없어. 무슨 장면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 없어. 정도로 사실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이 진짜 기대가 안 되긴 해요. 맞아요. 내가 코너킥 그것도 프리킥이었나 기억 안 나는데 그 손흥민 하고 산체스가 골 넣은 거 그거 있잖아요. 프리킥. 그거는 와포드죠. 와포드죠. 프리킥이죠. 프리킥. 네.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도 내가 그거 기억이 빼고 안 나,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반대로 이제 아스날은 그 이번에 브라이튼전에 물론 마르티넬리 골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골 넣고 세트피스 코치한테 가서 세레모니 했었잖아요. 맞아요. 취소된 장면이긴 하지만 근데 그 장면을 봐도 지금 맨시티에서 넘어온 이 세트피스 코치가 아스날에서는 역할을 꽤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올 시즌 아스날 코너킥 공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베나이트가 사실 그렇게 키가 엄청 크거나 공중볼을 막 이렇게 잘 따거나 하는 유형의 센터백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약점으로 꼽혔었죠. 베나이트에 있을 때. EIC는 장점은 전진성과 빌드업, 킥 이쪽이 좀 장점이 있죠. 근데 이 선수를 오히려 세트피스 때 미끼 섭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베나이트가 보면 중앙이나 뒤쪽으로 좀 빠져 있다가 코너킥 찰 때쯤 되면 갑자기 자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베나이트가 어쨌든 이렇게 스프린트를 끊고 막 수비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니까 개인 수비하는 사람이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화이트 따라가다가 그 수비하는 쪽에 수비가 균열이 생기는데 정작 코너킥은 먼 쪽으로 날아가요. 그럼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뭐 공격을 하는. 맞아요. 아니면 화이트가 진짜 그냥 공간 자체를 아예 찾아 들어가서 다른 선수들은 먼 쪽으로 빠지고 화이트가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서 볼을 슈팅하는 건 아닌데 머리를 일단 받아줘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볼을 다른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넣는 패턴도 올 시즌 아스날이 보여줬거든요. 그래. 이거는 코치가 꽤 준비를 잘한 거예요. 맞아. 선수들도 여기 잘 부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코치 영입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다이렉트 프리킥 여기는 뭐 그냥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뭐 아스날이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이 토트넘은 그냥 1.00 대 1이라서 다이렉트 프리킥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잘 안 들어가요. 아니 저거 그 손흥민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네. 8월 3라운드에 있었던. 네. 했는데 그냥 들어온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떤 골인지 찾았는데 그 토트넘은 손흥민 그거 네. 깊게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뻥 들어가요. 하고 들어간 거고. 그렇지. 아스날은 그 외대골 거 아. 시즌 초에 네. 그게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PK를 보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PK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쵸? XG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0.75 혹은 0.8 정도 그 정도를 잡아요. 네. 근데 아스날이 5개 중에 3개를 놓쳤네. 이거 시즌 초에 라카제트가 엄청 놓쳤던 오바메양. 거죠. 오바메양. 오바메양.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팀 기록이기 때문에 전반기 때 오바메양 실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오바메양이 2개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게 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득점 순위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소니가 워낙에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살라랑 비교를 하잖아. 근데 PK 빼면 손흥민이 1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당연히 필드골은 충분히 의미 있는 기록인데 이걸 봤을 때 PK 못 차면 그 팀 잘못하면 네. 그 PK 잘 차는 키커가 있다는 거는 대단한 메리트예요. 메리트고 PK를 잘 차는 키커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저게 오바메양이 2개 놓쳤고 라카제트가 하나 놓쳤어요. 그래서 카라바오컵 포함하면 6번의 페널티킥이 있었는데 리그는 5번이고 그중에 절반 이상을 아스날은 실축을 한 거죠. 토트넘은 페널티킥은 다른 팀들도 토트넘에게 우위 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케인이 기가 막히게 차요. 케인이라는 존재가 너무 커요. 엄청 잘 차죠. 진짜 잘 찹니다. 그 사실 이제 웨스트햄도 마크 노블이 이제 엄청난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한번 실수했잖아. 맨유전에 와 마크로벨 들어왔어요. 와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진짜 되게 놀랐는데 맞아. 대야 선방에서 놀랐지. 죽음의 PK 김수빈 편 곧 촬영 예정 아닌가요? 금요일 아침에 아하. 지금 엄청난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그분이 킹 능력이 있는지는 좀 고민이 있지만 그분이 좀 막는 건 또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는 건 또 되게 못해가지고 그래요? 걱정이 되긴 합니다. 키퍼랑 키커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 네네네네. 근데 수빈이가 사실 이렇게 언뜻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체형이거든요. 얘가 머리통이 작고 팔다리가 길어서 비율이 되게 좋은 편이란 말이야. 공 좀 잘 같이 차봤나요? 한두 번 쳐봤죠. 어때요? 그냥 그래요. 잘 못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와 진짜 패급 막 이런 건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그냥 야 수빈이 축구 잘하냐? 그러면 그냥 그 정도야. 그냥 뭐. 나는 존나 패급인데. 형은 뭐. 나 근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합쳐서 한 40골은 넣었어. 오. XG 값이 한 100 되는 거 아닙니까? 200 될 걸? 애들이 솔직히 패스 존나 주거든. 야 이번에 넣어라. 그런데 앞에서 놓치고 그랬어요. 사실 종윤이 형도 뭔가 축구 조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외모로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마른 편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재빠른 약간 날다람쥐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도. 네. 그러나 존나 못한다. 그때 한번 언제였지? 고등학교 때였나? 딱 왔는데 존나 아웃프론트로 슈팅을 차고 싶은 거야. 그때 이제 해축 존나 볼 때니까. 아웃프론트 뽕이 왔구나. 카레스 맞고 만나요? 아웃프론트로 빡 찬데 바깥으로 날리니 애들이 개병을 하더라고. 축구 좀 그만 쳐보라고. 이렇게 못하면 해외 축구라도 보지 말든가. 해외 축구 존나 보면서 못하는 새끼가 그거 왜 따라하냐고. 나도 존나 했어. 중학교 때 그런 얘기 똑같이 들었어. 네. 축구는 존나 많이 봐가지고 아는 건 맞는데 제대로 못한다. 그때 한 번은 직접 프리킥인데 그때 내가 한참 프리킥을 내가 딱 넣고 싶은 거야. 그때 내가 축구화를 또 프레데터를 샀단 말이야. 야 내가 존나 가만 찬다. 근데 애들이 차지 마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 너무 창피하게 그거 있죠. 우리 영상 중에 하나 내가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 그렇게 날아간 거야. 그때도 기억이 나네요. 축구 재능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PK 좀 찹니다. 제 거 주고요. 아니 덕현이는 잘 차. 덕현이 형 잘해. 덕현이 잘해. 덕현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 있죠. 학교 다니면서 약간 덕현이 김은국 스타일이야. 잘할 것 같지 않은데 괜찮은 스타일. 조율도 잘해. 나 존나 많이 뛰어요. 그래. 축구할 때. 그때 우리 그거 있잖아. 사커비에서 샌드. 활동량 항상 1위야. 엄청 뛰어. 많이 뛰는구나. 물론 헌신아. 그렇습니다. 덕고. 덕고가 뭐야? 흥과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써주셨어요. 한번 했어요. 왜 저한테 그래요? 이분이 그랬는데. 가시죠. 자, 이거 이제 전체. 토트넘은 오히려 기대 득점에 비해서 득점이 많죠. 그러네. 근데 아스날은 좀 적죠. 마이너스 아. 3.7. 이게 지금 현재 마지막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 시즌. 이 순간에
페이스가 뒤집힌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높다는 거는 봐봐라. 이 두 팀 다 완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시즌 내내 경기력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토트넘은 경기력이랑 별개로 손캐가 있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기들이 나오는데 네. 아스날은 경기력이 좋을 때도 앞에서 라카제트가 해결을 못하고 경기를 그르친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즌 초에 생각하면 토트넘 슈팅 숫자가 진짜 적은데 1대0으로 3번 딱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들이 전체 흐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든 토트넘 공격 상황에서는 질 것 같은 상황에서 혹은 비길 것 같은 상황에서 산체스가 헤딩으로 골 넣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날 정도로 가서 어떻게든 결정력 있는 모습을 아스날보다는 좀 더 보여줬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결과를 승점 1점에 3점으로 바꿨던 거. 근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물론 아스날이 골이 더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XG 값과 비교해서 골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근소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토트넘은 못 넣을 만한 상황에서 넣은 골이 한 골 내지는 2골 정도 있고 네. 아스날은 이건 넣어야지라는 걸 한 3번 내지는 4번 정도 놓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예요. 선수로 가는군요. 주요 그러네. 선수. 자, 주요 선수 가시죠. 자 여기서 저는 바로 좀 티가 난다고 보거든요. 5위. 자, 1위 라카제트를 구성하는군요. 좀 주목해 주시고. 어우, 야, 그러면 지금까지 25경기에서 7.45밖에 안 되는 것도 저는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그 근데 와중에 잠깐만. 마이너스 3.45인데 얘 4골 넣었냐? 4골. 그러네요. 네. 그 울브스 전에 조세자 골키퍼 자책골 된 거는 사실 아카제트 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어쨌든 골은 기록상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또 봐야 와. 될 골이 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골이.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거긴 이거예요. 케인도 왜냐면 전반기에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때 아마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어. 둘이 이게 산술적으로만 따지잖아요. 3배입니다. 골 그렇지. 차이가. 그러니까 라카제트랑 4골, 2골. 그 케인의 퀄리티를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득점 기록도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스미스로우가 시즌 중반기 때 교체 투입으로 3경기 연속 골인 맞아. 거예요. 맞아. 스미스로우가 그랬었어. 그렇게만 해도 3골인데. 네. 와 이게 뭐냐? 그때 스미스로우 폼 되게 좋았어. 그렇죠. 어. 자, 2위는 사카. 이제 사카와 손흥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위는 XG값 순위라고 가운데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사회문화 시간에 표 보는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골 순위가 아니라 XG값 순위로 이제 저희는 네. 순서를 정했어요. 기대 자, 득점 순위. 손흥민 개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이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XG가 12.02인데 17골을 넣은 거야. 5골을 넣는 거예요. 5골을 더 넣었다고 그러니까 이 지표상으로 본다면 이게 그럴만해 보이는 게 지난 시즌에 그 북런던 더비에서 나왔던 손흥민 선수 원더골 있잖아요. 네. 그 벨레린 넘어진 거. 벨레린이 바깥쪽 막으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차서? 그래서 손흥민 원더골. 그거 기대 득점이 0.02가 찍혔대요. 근데 그게 찍혔는데 그런 슈팅들이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수치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예, 그런다는 거죠. 더 할 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0.02. 네, 0.02. 뭐 그런 거 찾아봐요? 예. 찾아봤어. 그래. 잘했네. 네. 일 열심히 해야죠. 그 얘기를 지금 아스날 할 때마다 주원이 형부터 시작해서 한 3번, 4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원이 형 골 장면 뭐 언제부터 그 기억을 했다고 그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를. 근데 그 와중에 맨날 그거는 벨레린 넘어진 거. 기억 존나 잘한다. 다른 건 기억 다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사카도 기대 득점을 그러네. 해서 득점이 높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이게 너무 압도적이라서 5골을 더 넣었어. 네. 근데 사카 올 시즌 기량 발전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량 발전한 시즌. 이거 되게 단순 숫자 차이인데 그거잖아요. 손흥민은 12골 넣어야 되는데 17골.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5골을 더 넣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보다도 라카제트의 올 시즌 득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어떤 분이 정보 라카제트 2골은 PK. 그래요, 맞아요. 맞아. 깝깝하다. 이게 깝깝한 거야. 그치. 라카제트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틀린 것은 아니나 저 선수도 공격수를 쓰기에는 골이 너무 부족하다. 맞아요. 네. 네. 자, 세 번째는 마르티넬리. 그리고 그다음에 루카스 모우라구나. 이 둘은 거의 뭐 비슷해요. 근데 음. 이제 마르티넬리가 골수가 조금 더 많아서 네. 근데 차이가 너무 크네요. 12.0이었다가 3.12까지 갑자기 훅 떨어지죠. 떨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공격이 손케에게 결국 의존도가 큰 거야. 마무리 모우라 의존도가 크죠. 최근에야 출전 시간 보장 못 받고 그렇지 계속 풀타임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도 제 3.12밖에 안 된 거는 확실히 손캐 말고 케인도 시즌 초에는 안 좋았던 것까지 감안하면 확실히 다른 공격수 있었어야 됐다. 네. 맞아요. 네. 예. 자, 4위는 베르바인. 그리고 스미스로우. 스미스로우는 미쳤지. 굉장히 그러니까 높네. 아주 좋은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때 한창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 넣고 이러고 할 때 저는 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쿠루셰프스키, 웨데고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바메양은 뺐어요. 뭐 지금 이적했으니까. 네, 맞아요. 이적했기 때문에. 예. 쿠루세프스키는 겨울 이적이 아니었다면 어. 훨씬 더 여기서는 아주 높은 지표를 차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골수도 높잖아요. 그래. 기대 득점에 비해서 넣은 골 많고 그리고 도움이 6개입니다. 야, 언제 6개? 11경기 모우라보다 공격 많아요. 포인트가 9개야. 네. 와. 미친 거지. 사실 웨데고르도 네. 골 수에 비해 기대 득점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그거 감안했을 때도 쿠루셰프스키가 기록이 굉장히 좋은 겨울 거죠. 이적 시적에 이적을 해가지고 임팩트가 굉장히 세다. 그렇지. 이거를 이 지표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 그리고 라카제트의 저 깝깝한 골수를 보니까 마르티넬리의 향후 성장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마르티넬리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어떤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좀 잘해주면 좋겠어 마르티넬리는. 네. 마르티넬리가 필요해요. 저 수치들이 한 11월, 10월쯤에 마르티넬리 기용됐을 때 처음엔 좀 적응기가 있었어요. 그때 좀 기회 놓친 것들도 있었고 1월에 잠깐 폼이 좀 떨어진 시기랑 네. 토미아스가 다치고 티어니가 후방을 바칠 때 네. 자카가 올라가면서 마르티넬리가 좀 자카가 측면 넓은 공간에 갈 수 그렇지. 없으니까 마르티넬리가 측면 넓은 공간으로 빠져야 되는 티어니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생을 하다 보니까 좀 수치가 깎이긴 했는데 저는 마르티넬리가 올 시즌 이상으로 더 성장해서 침투 골 뽑아내는 센스를 키워서 아스날이 부족한 득점력을 빨리 만회해줘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네. 부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창 올라오다가 최단 경고 빠방 박아가지고 퇴장 당했잖아요. 그랬지. 그거의 울브스전. 네, 그러면서 그랬죠. 사실 못 나온 경기도 좀 맞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네. 부진한 시기가 맞물렸었지. 근데 저는 올 시즌 봤을 때 아스날은 그래도 왼쪽 자 마르티넬리 스미스로 오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은 시즌이다. 이 정도면. 이거는 좋은데 봐봐라. 자, 사카, 마르티넬리, 스미스로, 웨데고르가 넣은 골이 합쳐서 29골 맞나요? 제 계산이 맞나요? 네, 29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손흥민, 케인 합친 것만 29골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스코어로 둘이 있는 게 팀의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네요. 이 차이가 많이 커. 자, 뭐 어쨌든 둘이 네. 비교했고 이제 번외를 저희가 하나 볼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리케인 때문에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이 해리케인에 대한 수치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해리케인은 분명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격수 중에 한 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내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슈퍼 스트라이커들의 빅찬스 미스가 많다. 그러면 이들의 엑시값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봤는데 벤제마가 미친 새끼더라고. 미친놈이야. 근데 난 봐봐. 왜냐면 이들은 슈팅을 많이 때려. 그렇죠. 기회도 많이 잡아. 근데 그렇죠. 그걸 다 넣진 못하잖아. 그래서 엑시값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딱 그림을 만들었어. 레비, 살라, 케인. 그래서 요 정도 차이 이해해. 골 많이 넣었잖아. 근데 벤제마는 뭐지? 기대 득점이 골보다 낮아요. 이게 사실 네. 나오기 굉장히 힘든 수치거든요. 맞아. 그리고 도움 맞아. 숫자까지 보면 와 진짜 미쳤다. 저 그 첼시전 1차전에 벤제마 골 기대 득점은 못 봤는데 네. 왠지 그 헤더 임팩트들 벤제마가 생각보다 그 쉬운 임팩트들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기대 득점은 낮게 찍혔는데 벤제마가 너무 훌륭하게 방향을 돌려놓으면서 예. 확률적으로 골이 저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적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살려낸 상황들이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득점과 어시스트, 뭐 점유율 이런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뭐 패스 횟수 이런 것들은 전반 분석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옛날부터 다뤘던 숫자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기록이라는 건 유의미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거라고. 근데 XG 값이 한동안 예전에는 안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면서 쓰여지는 이유가 이거로 보면은 이 사람 혹은 이 선수, 이 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벤제마 올 시즌 진짜 미쳤다라는 게 XG 값으로 딱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건 레반도프스키 엑시값 자체를 보았을 때 와, 존나 이 선수가 높다. 기대 득점을 만들어내는 저 어떤 그 어마어마한 파워 능력. 34입니다. 저거는 뭐 팀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죠. 기회 포착을 하는 공격수 스스로의 능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면 기회를 잡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명이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최고의 넘버 9 스트라이커 두 명을 뽑아라. 벤제마와 벤제마, 레반도프스키다.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뛰는 거 보면은 중앙으로도 되게 많이 내려오고 이게 활동 반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 숫자만 보면은 그냥 완전 포처 그 자체야. 맞아. 완전 골에 특화돼 있는. 근데 또 경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영향력이 대단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봤을 때 지금 토트넘과 아스날의 분위기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득점과 관련된 지표는 확실히 결정력 면에서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걸 자랑하면서 아스날과 차이를 드러냈고 그게 최근에 더욱더 도드라지면서 이 순위가 바뀌어가고 있다. 네. 이거를 좀 유의미한 어떤 느낌으로 뽑아낼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죠? 마무리하는 느낌 아니었나요? 네, 이렇게 요즘에. 마무리해주세요.
요 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호노카. 야! 일본 그거냐? 여 하는 애. 야! 일본 아이돌. 아 그러면 안 해야죠. 왜요? 왜? 호노칸 되게 예뻐서 좋아해요. 엄청 예뻐요. 괜찮은가요? 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미나토자키 사나와 함께 그 이제 일본 여성분들에 대한 환상을 모아놓은 집약체들이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 있나요? 저는 있죠. 어떤 환상 있죠? 수빈이도 있잖아. 타임 스토프. 저는 있죠. 타임 스토프. 저는 있죠. 스토프. 저는 진짜로 기회가 된다면 타임 스토프 하고 싶나요? 국제 결혼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뿌.